네, 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슈 그리고 트렌드, 그 안에 종목까지 저희가 매번 짚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AS 시간도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특집으로 저희 100일간의 AS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 100일 동안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 AS를 해왔는데 150% 가까운 수익도 있었고요. 네. 50% 이상의 수익을 냈던 종목들도 정말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아스트가요. 네. 오늘은 또 9%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100개 종목 그 100일 동안 네. 거의 한 80여 개, 국내로는 77개, 네. 외국에서는 10개 주식 했거든요. 거의 뭐 90개 넘는 주식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오늘까지 해서 2부로 진행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요, 뚝심 있게 여러 번 재차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간의 탑픽 종목에서 무려 4번이나 거론이 됐던 종목입니다. CJ ENM 그리고 삼성 SDI가 전기차 모터쇼 모멘텀도 있었고 CJ ENM 같은 경우는 춘절이나 디지털 콘텐츠 모멘텀도 있었어요. 그 뒤로 CJ ENM은 17% 정도 올랐고요. 삼성 SDI는 7.7% 정도 상승입니다. 이거 외에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회 이상 혹은 2번 이상 이 중복으로 추천이 됐던 종목들인데요. SK 하이닉스도 한 3번 정도 나왔었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증권도 3번 정도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됐었죠. 수익률 보세요. 30% 이상, 36%, 16%, 14%. 이 나스미디어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에서 가장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 역시나 이 중복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CJ ENM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춘절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건 좀 지나갔잖아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3만 원대에서 6만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가져갈까요? 일단 갖고 계신 분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혹시 없으신 분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보시면 사실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CJEN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상도 좀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게 제가 4년, 5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미국의 드라마 이제 섹스 앤 시티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결국 기업들도 돈을 벌고 지역 사회에도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전히 CJENM은 한국 안에서의 영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위 컨텐츠의 어떤 메카, 대한민국의 메카 이런 관점에서 CJENM에 대한 장기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탑픽을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규 매수도 오케이십니까? 당연하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고요. 네,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삼성 SDI의 수익률, 위원님이 4번이나 이야기를 하신 종목인데 7.7%. 좀 애매하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좀 부진했죠, 이 종목은? 네, 맞습니다. 삼성 SDI는 사실 저는 하반기에 관심주로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마찬가지인데 큰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평균 7.7%인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와서 하신 분들은 다 손해가 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약간 썰렁하게 났어요. 그러면서 증권사가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내려놨거든요. 좀 아쉬운데 하반기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 얘기 많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이후로 보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 의견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다시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어려운데 지금 네. 단기적으로 판단이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수 의견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100회 특집으로 이렇게 AS 시간을 가졌지만 200회 특집 때 삼성 SDI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나스미디어 어떻습니까? 그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광고, 모바일 광고 이런 거 수혜를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매수 가능한가요? 그 나스미디어는 여기 지금 14.1% 제가 2번 정도 얘기했는데요. 네. 나스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은근히 정이 가는 주식입니다. 이게 복수로 추천한 것 중에 유일하게 좀 작은 주식인데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요즘 뉴스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 신문 보시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28% 정도가 이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는데 광고는 8%밖에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신문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쪽에 수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스미디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현대건설도 잠깐 보면 30%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시장이 정말 좋아져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준다는데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는지 전 의견이 좀 다른데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은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유일하지 않지만 그 삼성동 부지 개발은 결국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GS건설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차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018년, 19년, 20년까지 매출이 그 삼성동 부지나도 푹충하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안전한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AS 시간. 하지만 이 다른 코너와 좀 차별화를 둬야 돼요, 위원님. 사실 좋은 것만 얘기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100%, 50% 종목도 많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에 그쳤고요. 뭐 뉴, 이거 새롭게 상장한 엔터지였죠. 네이버, 그리고 다음 카카오, 인터플렉스 이쪽은 또 손실 구간에 들어갔어요. 사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 포털주도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시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상승률이 최고 상승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손해났을 겁니다. 네. 그 시청자 보기에서 욕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애플 관련했을 때 얘기했는데 네. 역시 그런 관련하면 핵심을 사셔야 되거든요. 애플을 사는 게 맞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고 그때 기억나는 게 굳이 한국 주식 얘기를 해서 두 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민희 앵커도 약간 책임져야 된다. 네, 그래서 갖고 저한테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는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제 생각이 좀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SNS라든가요, 오토 비즈니스, 네. 그리고 다음 카카오 택시 얘기할 때 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 세계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예를 들어 큰형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친구들이 보는 예를 들어서 메신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위챗. 위챗과 왓츠앱이거든요. 네. 그 다음은 그래 카카오 잘 되는데 그래 너희 한국에서만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맞아요. 네이버 라인도 일본에서는 빵빵하지만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라인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겠는데 그 두 주식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솔직히 제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적당한 시기에 좀 잘 나간 주식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쪽을 전 개인적으로 좀 권하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서보안 쪽에서 파스타컴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물론 뭐 일단 상승불은 켰습니다만 그래도 미미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파수닷컴은 저는 이제 주가가 될 거라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일단 파수닷컴, 파수꾼에서 파수꾼. 네, 이름은 네. 괜찮고요. 이거 농담이지만 파수닷컴 자체는 이게 문서 보안 쪽이 우리나라 최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안이기 때문에 이런 네. 쪽이 괜찮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닷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나 한 김에 뉴까지는 보면 네. 뉴는 이제 그 영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순위는 말씀드렸다시피 CJENM이 되겠고요. 2순위 정도로 뉴를 보는 게 맞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뭐 흥미로운 영화 이번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하. 쪽에 갈 때 충분히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내 종목으로는 77개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중에 71개 종목은 상승이었고요. 단 6개 종목만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올라갔던 종목 그리고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AS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트렌드를 짜고 소개하고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하기라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요. 위원님께서 매일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트렌드를 보는 눈을 기르는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요. 위원님은 이슈 어디서 보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민영 앵커는 네. 그 예를 들어 뉴스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보세요? 저는 뭐 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하죠. 그게 저랑 딱 다른 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쉽게 해서 네이버 뉴스를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왜냐하면 네이버 뉴스를 보는 거가 나쁘다 좋다 떠나서 똑같은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관심도 없는데 정치 관련 뭐 이상한 거, 스캔들, 그리고 무슨 사회적인 뭐 잘못된 것들이 도배하다 보니까 정작 돈이 되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우리가 헷갈려지는 거죠. 그런 네. 뉴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미국 뉴스라든가 유럽의 뉴스, 해외 뉴스 사이트나 해외 증권 관련 투자 전략 그런 거를 하루에 서너 시간 뭐 해외 뉴스나 그런 쪽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네이버나 다음 뉴스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성장의 스토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지금 미국 사람이나 투자 전략가나 기관 투자들 많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걸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성장의 스토리가 됐건 수익의 스토리가 됐건 스토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고 네.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걸 사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많이 떨어졌다 해서 올랐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는 뭐 전혀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쉽게 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기사 서칭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하나만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이었는데 30일 날 미국에서 이제 한 뉴스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네. 영어로 하면 일란인데 워낙 그냥 우리 식으로 앨런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하나의 그 배터리 그 월이란 걸 했어요. 그 집안에 쓰는 가정용 전기 저장 장치를 했거든요. 네. 이게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에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한 5년 안에 태양광 발전이 일반 기존 발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이 밤새도록 해가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장해서 쓰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커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그럼 거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커질 수 있다. 국내에 무슨 종목 있죠? 아니, 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 SDI 또 말이 나왔지만 네. 삼성 SDI나 LG화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안 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에서 엄청 활발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슈, 그 안에서 긴 시각을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법과 함께 종목들 AS 시간 꾸려봤습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정확한 트렌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들고 올 거니까요. 꾸준히 함께 해주시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